한 주인공이 사는 이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품에 푹 안겨있는 회색냥이. 샤워 중이에요. 폭풍 그루밍을 선보이는 요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메이입니다. 메이 반가워. 메이에겐 같이 사는 양이들이 더 있는데요. 아주 똑같이 생긴 이안이와 밤비, 그리고 또 다른 치즈냥 버디와 마리. 아, 슬슬 구분이 안 되는데요. 또 똑같이 생긴 다른 치즈냥 브이도 보이네요. 오, 드디어 다른 문양 발견. 아우, 발바닥이 꽃 모양이네. 이댁 유일한 고등어냥 깨비입니다. 다들 반가워. 와, 이렇게 보니까 바글바글하네요. 화면에 꽉 들어찰 정도 무려 7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들의 식사 시간. 그릇 7개의 적당량의 사료를 채워주면 주인공인 메이를 선두로 해서 우르르 나머진 양이들이 나옵니다. 얘들아, 밥 시간이다. 그리곤 곧장 얌전히 식사하는데요. 1묘 1그릇은 기본. 오, 너네 진짜 질서 잘 지킨다. 다묘 가정이라 해서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됐는데 다행히 막 싸우는 애도 없고 다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귀여워. 여태껏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7냥이들.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고 이렇게나 화목한데. 대체 이 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혼자 잠을 청하고 있는 메이. 그 곁으로 한 녀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메이에게 살포시 기대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더 격해지는 이 소리. 설마?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양이들이 줄줄이 방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단체로 메이를 에워싼 녀석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메이가 이제 엄마 고양이고 막 애들이 막 좀비처럼 막 메이를 막 이렇게 뒤덮으면서 막 쭈쭈를 빨고 있고. 네? 녀석들이 메이의 젖을 빤다고요? 6마리 모두가 메이의 새끼인 것도 놀라운데 18개월이나 된 양이들이 아직까지도 쭈쭈비를 하다니. 18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19, 20인데 이게 웬일이래요? 이젠 어미보다 덩치가 커진 녀석들이 단체로 몰려드니 아, 메이도 당해낼 길이 없는 듯한데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옹. 결국 지친 기색이 역력한 메이가 자리를 피해보지만 아이고, 새끼들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곧장 메이의 뒤를 따라가네요. 거실에 나와서도 새끼들에게 붙잡힌 메이. 애비야. 너무 엄마보다 커가지고. 깨비를 시작으로 다시 단체로 쭈쭈비를 시작하는 새끼들. 아, 애처로운 저 발끝이 보이시나요? 필사적으로 돌아누워 봐도 녀석들 포기를 모릅니다. 헬미랑 놀자, 헬미랑. 헬미랑 놀아. 일로 와. 엄마한테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엄마는 우리 거다옹. 야무지게 낀 팔짱을 보니 엄마를 쉽게 놔주진 않을 듯합니다. 메이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는지 이제는 막 내주고 있더라고요. 막 벌러덩 드러누워 있고. 그냥 자기들이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저 쟁탈전이 힘들었어서 이제 좀 컸는데도 그냥 애기 때 못 먹었으니까 지금 먹을까?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 18개월 동안 메이가 젖을 물리고 있다는 것.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냥. 병원을 갔는데 이제 배를 진찰을 하시다 보니까 정밀검사 하셨는데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하시다 보니까 임신했다고. 너무 놀랐어요. 유기묘인 메이를 임시보호하던 중 알게 된 임신 사실. 숨쉬어. 울어. 집사의 도움으로 9시간 만에 어렵게 출산을 했답니다. 메이야, 괜찮아. 우리 애기 괜찮아. 저도 입양을 보내고는 싶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갖고 정도 너무 많이 들고 계속 같이 지내고 싶고 이제 애기들이 엄마를 너무 따르다 보니까 이게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유난히 새끼 때부터 어미 메이를 따랐다는 새끼들. 너 누구야? 이한이구나? 너네 정말 사이가 좋구나. 아주 보기 좋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다 커서도 독립할 생각은커녕 젖도 떼지 못할 거라곤 그땐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집사. 메이 너 안 힘드니? 내내 다 큰 새끼에게 젖을 물린 메이. 녀석 역시 피곤했는지 집사 옆에 붙어 낮잠을 청하려나 봅니다. 그래 메이, 집사 옆에서 푹 쉬어야지 너도. 아니 그런데 아우 메이가 자리를 잡자마자 뿅 나타나는 이 녀석. 엄마 혹시 지금 잘 거냐옹? 그리곤 당연한 듯 옆에 기댑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오니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낮잠 잘 시간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새끼들이 계속 모이더니 아이고 6남매 모두 메이 곁에 왔네요. 잘 때마저도 엄마 옆이라니. 얘들아 너희 악갱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엄마 곁에만 있고 싶어 해서 그렇게 좀 버릇이 든 게 아닐까. 메이가 딱 그 독립적으로 메이만의 온전한 그 휴식 시간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메이 사생활. 메이의 사생활은 이미 없었던 거나 다름없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새끼들 사이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메이. 집중 공략 당하는 건 기본. 메이가 가는 길엔 언제나 6남매가 뒤따릅니다. 아, 너네 정말 끈질기다. 아가들 일로 와. 그런데 집사 덕에 메이 이번엔 탈출? 아, 그럴 리가 없죠. 메이 혼자만의 시간 보나마나 실패. 문제는 한 마리가 오면 나머지 새끼들이 모두 쫓아온다는 것. 메이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은 녀석들. 그래도 틈이 보이면 메이도 슬쩍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어떻게든 주랭랑을 쳐보는데요. 아 엄마 같이 타자옹. 엄마 혼자 캐틀 타게 냅둬. 아이고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합니다. 메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으로 기차놀이 하듯 메이 꽁무니를 따라갑니다. 찍찍퍽퍽 찍찍퍽퍽. 엄마가 자리를 뜬다. 그러면 그냥 뭐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조금 받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혼자 화가 나 있는 살 때는 혼자 화가 나서 막 구석에서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휴식이 필요하다. 온종일 새끼들에게 시달리느라 메이 엄마 이미 방전 상태. 하지만 녀석들은 아직 에너지가 넘칩니다. 엄마가 좋아. 근데 엄마 귀찮게 하지 말자. 또다시 엄마에게 들이댔는데요. 드디어 메이의 인내심도 한계가 왔나요? 결국 참다. 아, 폭발해버립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냥. 이렇게 해야만 새끼와 잠시 떨어져 있다는 메이. 메이 화가 났어? 아가들 자꾸 귀찮게 해서 화가 났어, 메이야? 아이고 메이 많이 화났죠요. 아우 표정 푸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청소부터 하는 집사. 7냥이나 키우다 보니 털 날리는 건 예산일이고 화장실 청소할 땐 감자밭 농부라도 된 기분이라고. 한 번 칠 때 분량이 나온다고? 거의 반나절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도 캐셨네요. 그런데 청소가 끝나고 갑자기 새끼들을 한 곳에 몰아놓기 시작하는 집사. 집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메이 때문인데요. 새끼들에게 시달린 메이를 위한 특급 서비스. 메이하고만 놀아주기 시간. 녀석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생각인데요.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사가 이끄는 대로 신나게 뛰어노는 메이. 이야. 와 우리 메이 잘 노네. 너 놀 줄 아는 고양이구나. 그건 안 돼. 엄마. 메이. 아주 용맹해.
엄마이기 전엔 양이다옹. 그런데 아니, 이 소리는 오 마이 갓. 메이가 눈에 안 보이니 불안하기라도 한 걸까요? 엄마 거기서 뭐해? 메이도 새끼들이 신경 쓰이기는 한가 봅니다. 녀석들 무조건 밀고 들어올 기세. 아니야, 안 돼. 이 녀석들아, 나 아직 다 못 놀았다옹. 하지만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녀석들 결국 입장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폭풍 쭈쭈비를 당하고야 마는 메이. 메이도 이제는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다 못한 집사가 거실에서 메이와 6남매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다시 신나게 노는 메이. 그런데 새끼가 다가오자 갑자기 놀이를 멈추는데요. 메이야, 왜 더 놀지 않고 구석에 가 있는 거야? 반면 새끼들은 그저 신날 뿐. 얘들아, 엄마 놀이 시간까지 뺏으면 어떡하니? 니들 먼저 신나게 놀아라. 놀 때도 이제 메이가 좀 양보하는 편이고 좀 그게 있어요. 메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고 그걸 좀 알려나? 알 수 있을까요, 걔네가? 과연 메이는 자기만의 시간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메이와 6남매를 위해 우리의 해결사 냐옹신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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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메이와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메이 한번 얼굴 좀 볼까요? 메이가. 여기 있어요. 아, 안녕 혈액. 메이. 냐옹신, 나 도와주러 온 거냐옹. 반갑다옹. 근데 CTRC, CTR V처럼 너무 똑같은 치즈여가지고 맞아요.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 이 댁의 가장 큰 문제는 새끼들의 쭈쭈비. 메이의 피부 상태 어떤지 네네.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요? 네. 이렇게 들어요? 네, 만세 양쪽 판. 그래서 다 큰 새끼들의 과도한 쭈쭈비로 혹시 메이 배에 피부염이나 탈모가 있지 않은지 확인할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쭈쭈비 꾹꾹이보다는 많이 핥아주나 봐요. 아. 피부가 완전 멀쩡한데? 쭈쭈비라기보다는 되게 엄마를 알뜰살뜰 다 알로 그루밍 해주네요. 네, 맞아요. 그루밍을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젖을 빤 게 아니라 그루밍이랍니다. 모이면 계속 핥아주네. 네. 마치 단체 목욕탕처럼. 우리 찜질방 가자 분위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마리한테 지금 때밀이 나가고 있는데. 엄마 구석구석 다 밀어주겠다냥. 그루밍은 그렇다 쳐도 쭈쭈비까지 하기엔 새끼들이 너무 컸는데요. 쭈쭈비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커서도 좀 남아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 네. 근데 이게 미묘하게 틀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감정이 조금 좋아진다. 라는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안 좋았던 감정이 해소되면서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안 좋은 감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끼들은 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쭈쭈비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기분을 좋게 하려고 메이의 젖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사람들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깨물거나 이렇게 쭈쭈 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손가락 이렇게 무는 사람들. 이게 엄마 젖을 빨던 유아기적 행동의 조금 연장선에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감정적인 약간 해소, 불안감의 해소. 너희 항상 즐거워 보였는데 뭐가 불안했던 거니? 보호자님한테도 해요? 아니, 저한테는 쭈꾸기 한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네. 오직 메이한테만 네.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제공하던 이제 유아기적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 엄마를 통해서, 엄마 고양이를 통해서 지금 심리적인 위로를 계속 받고 있다. 여전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난 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사이라 더 메이에게 붙어 있답니다.
좀 내향적이고 조금 사람에 대한 사회화가 덜 된 느낌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리, 네.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6남매는 모두 겁쟁인데요. 낯선 소리나 움직임에도 몸을 숨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틈만 나면 어미인 메이 뒤만 쫓던 녀석들. 18개월, 사람으로 치면 20살을 향해 가는 녀석들이 보일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이런 게 엄마에 대한 애착도 의존도가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고양이들은 소심하면서 약간은 아직은 좀 독립적이지 않은 형태의 좀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고 네. 누군가 애착할 게 필요하고 의존할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1번은 엄마 고양이, 2번은 보호자님.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관심도 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각자 독립해야 하는데 소심해서 아직까지 엄마 메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노는 거는 메이가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이제 메이도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면 되게 엄청 적극적이지 못하게 놀아요. 집사가 가장 속상한 건 노는 시간마저도 새끼들에게 내주고 소극적이어지는 메이의 모습이었는데요.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렐레? 이건 또 무슨 소리? 이것도 협의 진짜 잘 된 거예요. 소외가 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놀이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놀이터에 그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네가 하나 있는 거죠. 네, 네. 그 그네가 탈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하니까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죠. 얘 차례 끝나면 이제 다른 애 와서 놀겠죠. 이제 그것도 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목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되게 잘 된 거고 그다음에 엄마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그런 공동체, 좀 합의된 공동체가 된 거죠. 내가 애들 교육 하나는 잘 시켰다냥. 근데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기 자기의 메인 자리고 있을래요. 메이가 새끼들에게조차 양보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바로 포근한 집사의 옆자리입니다. 이 자리만큼은 지키려는 메이.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들은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고 네. 정작 엄마 고양이는 메이는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은 몰리는 거예요. 근데 메이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죠. 나는 보호자를 좋아하는데 네. 이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러니까 안 비키는 겁니다. 메이는 집사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 유일한 휴식처다움. 메이가 또 착한 건 모성애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떨쳐내는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하라고. 근데 그거 다 받아주고 여전히 이제 관계들이 되게 좋은 거죠. 엄마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다음에 새끼 고양이들끼리 형제 묘들끼리도 사이가 좋다 보니까 같이 다 뭐 쭈쭈기도 하고 꾹꾹이도 하고 핥아주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막 좀 아지트 같은 거죠. 아지트. 엄마 고양이 노릇은 톡톡히 해내는 메이. 아유, 기특하다. 그래도 이제는 새끼들이 독립할 때. 버리는 칫솔 있어요? 네. 아, 하나만 갖다 줘 보시겠어요? 선생님, 갑자기 칫솔은 왜 찾으시는 거죠? 칫솔이 집사님을 양이로 만들어준대요. 보호자님도 그루밍과 같은 것들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칫솔은 이게 고양이의 그 혀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고양이들을 조금 그루밍을. 먼저 야옹신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 미간 쪽 이렇게. 양이들이 좋아하는 부위인 미간을 빗기만 하면 끝. 이제 집사님이 엄마 고양이 메이가 되어줄 시간. 조심스레 칫솔 그루밍을 해주는 집사. 간식도 먹고 그루밍도 받고 기분 좋아? 다음은 담요 집사가 꼭 알아야 할 놀이법. 시간차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시다가 한 마리가 잡았으면 잡으면 얘한테 뭐 보상을 해주시고요. 네. 먹는 동안 다른 애하고 또 놀아주는 형태로. 얘도 이제 반응을 시작하네. 메이도. 대신 동경은 건식 간식을 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항상 놀이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 보상이 씹을 수 있는 거면 더 좋다. 그래서 먹는 동안 다른 애한테
요리를 또 제공해주면 되거든요. 얘들아, 먹을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그런데 이 모든 솔루션을 편안하게 진행하려면 외부 자극에 대한 6남매의 민감함을 줄여줘야 합니다. 메이는 괜찮은데 다른 고양이들이 그러한 외부 자극에 대한 사회화 아니면은 둔감화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불안감을 계속 메이한테 의존하고 해소하고 둔감화 교육을 하면은 확실히 꾹꾹이나 쭈쭈비가 좀 감소될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초인종 소리에 호다닥 숨을 곳을 찾는 녀석. 이 소리랑 함께 와서 보상을 주세요. 보상도 안 먹어. 무서운 거. 무서워서. 아직 사회화가 덜 된 6남매.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소리 볼륨 조절 돼요? 안 해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볼륨 있거든요, 여기? 네. 보면? 그래서 제일 작은 소리부터 자극이 없을 때 그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소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반응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소리에 지금 숨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이 작은 소리에 반응이 어떤지, 작은 소리에 먹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괜찮죠? 조금 괜찮아지.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좀 괜찮죠? 네. 이 정도 좋은 거예요. 이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소리를 올려가면서 간식 보상을 통해서 둔감한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자극, 소리에 익숙해지고 먹는. 집사와 친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냐? 솔루션 며칠 뒤. 야, 칫솔 타임. 집사가 엄마 같다. 이제 엄마 안 따라다니고 혼자 놀기도 잘하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감 얻으니까 그걸 통해서 메이가 희생양이 된 거고 메이가 진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이제 애기들이 엄마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이제 집사님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엄마 그만 따라다닐 수 있지? 메이야, 드디어 너에게도 너만의 시간이 생길 거란다. 그동안 못했던 놀이, 휴식 마음껏 누리렴. 집사님, 메이와 6남매 잘 부탁드려요.